안녕하세요. 다음에 나오는 사자성어들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사필귀정,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바른 길로 돌아온다. 인과응보,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기륭화복으로 돌아온다.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는다. 자승자박,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매여서 곤란하게 된다. 중두득두, 뿌린 대로 거둔다. 출입하니, 좋은 일 나쁜 일은 결국은 모두 자기 자신에 의하여 초래된다. 이러한 사자성어에 따른 사례들도 정확히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모두 비슷한 경우에 쓰이는 말들입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골로 흐른다. 이 한 문장의 속담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필귀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필귀정,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바를 정. 사필귀정이라는 성어는 고려시대의 유림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여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의 일화는 너무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 세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1452년 문종이 죽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453년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신복인 권남, 한명회 등과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 권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수양대군은 1455년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세조는 집현전 학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숙주와 정인지 등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1456년에는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홍부 등인데 동모자였던 김질의 밀고로 단종 복위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세조는 이들을 모두 죽이고 영월에 귀향을 가 있는 단종 또한 죽입니다. 성삼문을 비롯하여 단종 복위를 시도했던 이들 6명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경련도 정지시켰습니다. 세조는 왕권에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는 잘못을 범하여도 무조건 용서하였답니다. 세조는 강압적인 철권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하기보다는 한명회, 신숙주 등의 척건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조 11년경까지는 국왕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 세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시달리다 피부에 고름이 생기면서 나병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세조가 나병에 걸리게 된 원인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이 없지만 설화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났는데 꿈속에서 현덕왕후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며 세조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는 그 침을 맞은 이후로 병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세조는 제위 14년 차이던 1468년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서둘러 세자에게 전위한 후 이틀 만에 승하하였습니다. 이때 세조의 나이 52세에 불과하였습니다. 세조는 왕비 정희왕후 사이에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20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작은아들이 조선 8대 왕 예종이며 재위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명회의 딸이기도 한 며느리들도 17세와 18세에 모두 요절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조의 책사 한명회의 이야기입니다. 한명회는 칠삭둥이로 태어나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 때 홍달손으로 하여금 김종서를 살해하게 했고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해 조정 대신들의 숙청과 제거, 인사에 이용합니다. 그는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주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도승지로 승진합니다. 그는 3년은 예종비로 4년은 성종비로 두 딸을 왕실에 시집 보내고 정성이 되면서 최강의 권력자가 됩니다. 한명회의 권세는 세조 사후 예종, 성종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말년에는 서울 중심부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 이곳에서 왕만 쓸 수 있는 용봉차이를 치고 수령방백이 보낸 선물에 둘러싸여 지냈다고 합니다. 이 정자가 바로 압구정입니다. 한명회의 호인 압구에서 이름을 따와서 압구정이라고 지은 것이죠. 압구정이 있던 자리는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명회가 말년에 성종의 왕명을 어기고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사사로이 불러서 접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이 일로 탄핵되어 모든 관직이 삭탈되었고 머지않아 73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명회의 오만함에 분노한 성종은 압구정뿐만 아니라 한강변에 들어선 사대부의 정자를 모조리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명회는 평생 영화를 누렸지만 계유정난 이후 동생이 죽고 왕가에 시집간 딸들도 17세와 18세에 모두 죽었으며 본인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윤비 패출 사건에 관련되었다 하여 부관참시되고 맙니다. 부관참시 또는 부관참두라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극형을 말합니다. 다음은 신숙주 이야기입니다. 신숙주는 세종 때 집현전의 학사로서 성삼문, 박팽년, 정인지 등과 함께 훈민정음의 창제와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육신과 함께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변절하여 수양대군의 편에 가담하였으며 결국 계유정난으로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데 일조를 합니다. 신숙주는 동국통감, 국조오레이, 해동제국기 등 저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숙주의 뛰어난 능력은 인정했지만 지조를 지키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변절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녹두나물의 설화도 있습니다. 녹두의 씨앗을 길러 만든 숙주나물은 쉽게 맛이 변하고 잘 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맛이 변해버리는 녹두나물에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변절한 신숙주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였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것 때문인지 고령 신씨 집안에서는 제사상에 숙주나물을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진감래와 원나라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